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밤이 무섭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다 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 오늘도 긴 밤이 오겠구나.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밥상 위에 국을 올리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고 그이가 퇴근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 하나에 왔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뉴스를 보며 세상 걱정을 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러게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소소한 하루가 이렇게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저녁이 되어도 현관문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켜둡니다. 사람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야 제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병원에서 그이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그 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울면서도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왜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이후 말하지 못했던 한 문장이 가슴에 돌처럼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그 문장이 저를 깨웁니다. 저는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초가집 한 채, 방 두 칸에 6식구가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떨어졌고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보였습니다. 연탄 한 장을 아껴 쓰기 위해 어머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맏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 밥을 챙기고 우물가에서 물을 기러 오고 해질 무렵이면 소먹이를 챙겼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쌀독이 비어가는 날이면 괜히 저를 더 크게 혼내셨습니다. 그때는 서러웠습니다. 왜 나한테만 화를 낼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겠지요. 아이들 굶길까봐, 내일이 더 막막할까봐.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조금 드신 날이면 저를 옆에 앉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고생이 많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알아주는 한마디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커서 꼭 가족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나는 부모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제 인생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저 자신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다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한 다짐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별 뜻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제 귀가 멈췄던 것 같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입이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멎었다고 했던가요? 이미 늦었다고 했던가요?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어떤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그 말을 왜 이제야 떠올렸을까요?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좋은 분이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었지요. 네, 고생 많았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다른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옷걸이에는 외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외투를 바라봤습니다. 괜히 정리하면 정말로 끝이 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방에서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옆이 너무 비어 있어서 이불이 너무 넓어서. 여러분은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사람에게 끝내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나도 힘들었어요. 그 두 문장은 이제 영영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이 무서워졌습니다. 사람이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집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크게 들리고 벽시계 초침이 귀를 때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동안 멍하니 누워 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화는 가끔 옵니다. 엄마, 밥은 잘 먹어? 병원은 다녀왔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냄비에 국을 끓이다가 두 그릇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둘인 줄 알고 사는구나. 밤이 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할 걸. 한 번쯤은 먼저 손을 잡을 걸.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말할 걸.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부라는 이유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자주 부엌 의자에 앉아 그 사람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나도 당신한테 기대고 싶었어요. 그 문장은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옵니다. 너무 늦게.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부드러웠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라는 걸,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였다는 걸. 그래도 후회는 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말해본 게 언제이신가요? 저처럼 사진 앞에서 말하게 되기 전에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한 번쯤은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조금씩 꺼내보려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숨 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남은 시간은 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또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했던 한 문장. 그 문장을 이제는 제 자신에게 말해보려 합니다. 고생했다. 계기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점심 같이 드시러 오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괜히 가서 더 외로워질까봐. 괜히 비교하게 될까봐. 하지만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자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식 흉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저는요,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사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 빛이 그렇게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도 해도 된다. 말하지 못했던 한 문장. 그 문장을 조금은 덜 두려워하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들 사이에서 제 이름을 다시 찾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야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덜 후회한다는 것을. 그렇다고 큰 소리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한 한 문장을 건네라는 뜻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그래도 사랑해. 그 네 마디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밤이 완전히 두렵지 않다고는 말 못합니다. 가끔은 남편 생각에 이불을 붙잡고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움은 불행이 아니라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걸. 그리고 후회는 늦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혹시 가슴속에 꺼내지 못한 문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문장을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나도 참 고생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조금은 숨이 편해집니다.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솔직해졌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70이어도 80이어도 아직 숨 쉬고 있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 문장. 그 문장을 오늘은 꼭 누군가에게 건네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 한 문장이 남은 인생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고생했다. 이제야 제 자신에게